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수주 모멘텀을 계속 확장을 시켜왔던 회사잖아요. 르노 LFP 배터리 5조 원 정도 했었고요. 포드하고도 한 11조, 벤츠도 있었죠. ESS 쪽으로 플루언스라든지 하나큐셀하고도 수주한 게 있었고, 스페이스X하고 또 우주선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있었고, 여기에 더해 가지고 4680 배터리를 갖다가 제일 먼저 업계에서 지금 양산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리더인 게 맞죠. 다시 한번 2차전지 쪽에서 붐이 일면서 움직인다고 했을 때 1순위는 가능성이 높다. 일론 머스크는 이례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테슬라의 수혜가 예상되는데 테슬라 배터리 관련주들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했었던 이유는 전기차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전기차의 어떤 시장의 확장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론 머스크는 지금 최근에 계속 언급되고 있지만 자율주행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규제가 워낙에 강했었기 때문에 그쪽 시장을 갖다가 장악을 할 목적으로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규제를 완화시키고 그쪽에서 이니시티브를 가져가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을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스페이스X 관련해 가지고 우주 비즈니스 관련된 부분에서 이미 보여줬잖아요. 발사체 재사용하는 거. 이게 결국 어디하고 연결이 되면 나사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럼 그쪽 비즈니스를 갖다 확보하게 되면서 한마디로 규모를 확 키워버릴 수 있는 그런 측면을 더 고려했었던 측면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테슬라 자체로 놓고 얘기하면은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일론 머스크 자체가 그 폐지를 조건부로, 그러니까 다른 정부 보조금이나 이런 걸 다 폐지한다는 전제하에서 폐지 찬성은 하긴 했지만 테슬라 입장에서는 사실 그 보조금이 폐지된다고 해서 그렇게 또 마냥 불리한 건 아니에요. 다른 경쟁업체들이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늦어지게 될 거고, 늦어지게 되면은 그 시점을 활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을 치고 나가가지고 오히려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 주도권을 쥐면서 나중에 전기차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서는 전기차 시장의 소프트웨어를 다 가져가는 그런 걸 오히려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도 성장을 25에서 30%를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무래도 그 보급형 전기차 출시, 그러니까 저가형 전기차를 출시한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4680 배터리 양산에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양산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배터리 가격을 낮추게 되고 그게 전기차 가격을 또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테슬라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재고 이슈에서 아직은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고 이슈 때문에 당장에 좋아지진 않을 것 같고, 그 가운데서 보라고 하면은 어찌됐든 LG 에너지 솔루션일 겁니다.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AMPC, 세액공제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또 건드린다라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반응을 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날 빠졌는데, 그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제 LG엔솔 역시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쪽에서 노이즈가 어느 정도 제어가 되면서 또는 다시 한번 2차전지 쪽에서 붐이 일면서 움직인다고 했을 때 1순위는 LG엔솔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 소재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엔솔의 주가 흐름을 따라가지고 아마 따라가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LG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가장 선방해 주고 있는데요.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보다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내러티브를 만들어준 회사잖아요. 당장에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리면 르노 LFP 배터리 5조 원 정도 했었고요. 포드하고도 한 11조? 유럽향으로 상용차하고 뭐 해가지고 있었고, 벤츠도 있었죠. 그 다음에 엔솔이 ESS 쪽으로 해가지고도 플루언스라든지 하나큐셀하고도 수주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X하고 또 뭐 우주선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있었고, 오늘은 아마 베어 로보틱스인가요? 그 로봇 회사 규모는 안 크지만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수주 모멘텀을 계속 확장을 시켜왔던 회사잖아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4680 배터리를 갖다가 제일 먼저 어찌됐든 간에 업계에서 지금 양산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리더인 게 맞죠. 그러니까 이쪽이 가장 먼저 주목을 받는 거고, 또 밑에서 내러티브 효과로 올라올 때는 사실 AMPC에 의해서 흑자가 났다고 하지만 AMPC 때문에 미국 간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걸 어떻게 조정할지는 봐야겠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폐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AMPC 효과로 해서 흑자가 났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흔들리는 거라면, 이게 결정이 나고 나면 오히려 주가는 좀 더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IRA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2차전지 업황의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는데요. 2차전지 관련주에 투자해도 될까요? 또 투자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까요? IRA법 폐지를 위해서는 우선 상원이 60석이 넘어야 되는데 안 됐죠. 하원은 과반이 돼야 되는데 지금 15석 정도가 공화당 소속이면서 폐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원 같은 경우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법안은 통과를 이제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상원만 통과돼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원도 통과가 돼야 돼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법인세 감면 이슈가 또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긴급 예산 조정권을 갖다 연일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결국 가가지고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면서 갈 수 있는 거는 폐지가 아니라 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기준을 강화하거나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 의원들의 지역주에 가가지고 할 말이 있는 거죠. 정치적인 명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폐지에 동의했다가는 일자리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미국 내에서 노조에서도 UAW에서도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요. IRA 폐지 관련된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는 생각처럼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걸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문제는 이제 연비 규제라든지 보조금 축소를 통해 가지고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는 속도 조절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서 본다고 하면은 앞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중 바닥을 만들질 못하고 전저점을 깨고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로 들어가는 거는 저는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저점을 갖다 앞서 차트들 보여드렸지만 깨는 시점에서는 차라리 비중을 줄였으면 괜찮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폐지와 관련되어 있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 있잖아요. 여기서 파는 거는 저는 별로 실익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팔 시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결정이 된 다음에 그때 가서 고민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엔캠 차트입니다. 이거는 5개 채널에서 기존 섹터들 피크아웃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작년 11월 달부터 이제 전해액 섹터 관련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종목은 특정을 못하니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때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 전해액 섹터들이 그때 다 움직였었으니까. 근데 이제 보시면 북미 독점 이슈로 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주가가 빠졌잖아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급등했었던 논리가 자체가 그러니까 독점. 그래서 내러티브에서 올랐었던 거거든요.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거 덕산테코피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뒤에서 출발을 하긴 했지만 올라갔다가 빠졌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북미 쪽에서 전해액 같은 경우는 중국산 못 쓰게 되고 현지 공장이 있는 기업들만 수혜를 볼 거다 해서 독점 이슈로 해서 올랐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포스코홀딩스인데요.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보시면은 앞에서 급하게 올랐다가 빠졌잖아요. 이거는 사실 22년도 9월 달부터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거긴 한데 이게 지금 보시면 성장성에 방점을 둬가지고 철강 주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리튬에 방점을 둬서 급하게 올랐는데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계속 빠졌었던 겁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내러티브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급등했다가 그게 꺼지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보시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27만 원대 같으면 여기선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2차 전지의 성장에 대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빠진 주가거든요.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좀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이거는 제가 추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큰 수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 역시도 스토리에 의해 가지고 내러티브에서 급등했었던 거잖아요. 성장성 2027년, 뭐 2030년 얘기하면서 올랐던 건데 가장 밸류체인이 완성도가 높은 회사, 기술적으로 위에 있다. 그래서 성장 스토리에서 올랐다가 이제 오버슈팅 나온 다음에 캐진 구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주가 빠진 건데 이 모든 차트의 공통점이 결국은 내러티브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움직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러티브에서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긴 시간 동안 그게 꺼지는 과정을 겪었고 그 다음에 캐진 구간 진입을 하면서 중국 기업들은 실제로 퇴출되거나 구조조정되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 지금 국내 기업들은 그래도 견뎌가면서 생존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주가 자체는 좋을 수는 없었다. 근데 이제부터는 숫자가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내러티브는 더 이상 안 통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25년에 대한 기대감을 사실은 에코프로 그룹에서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23년도 판매량만큼 팔겠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 매출은 23년만큼 안 되지만은 판매량은 23년 수준으로 팔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25년 기대감은 사실 LG 엔솔도 얘기했었고 테슬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하게 25년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앞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말씀 계속 드렸지만 4680 배터리 양산 성공 여부에 대한 거 요거는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사실 또 내년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연비 규제 완화라든지 보조금 삭감 규모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고 방향이 결정이 되면 그때 주가 시점부터는 좀 그래도 고개를 좀 들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인데요. 3천만 원으로 앞으로 투자한다면 어떤 섹터, 또 어떤 종목에 어떤 비중으로 투자하면 좋을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8월부터 방송이나 다른 매체에 나가가지고 계속해가지고 현금 비중이 높다라는 말씀 계속 드려왔고요. 지금 현재도 포트폴리오에 보니까 현금 비중이 보통 50% 이상이고요. 많은 분들은 뭐 80%, 90%까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지금 현재 저는 조선 비중만 유지하고 있고 방산이나 바이오 이쪽은 다 축소를 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번 저점 깨지는 시점에서 비중을 좀 줄인 상태고요. 그 24년 전체로는 방산하고 조선 비중을 좀 키워놨었는데 현 시점에서는 지금 매크로 상황, 국채금리라든지 환율, 그다음에 국내 당국 반응은 나왔습니다. 1차적으로 나왔죠. 주시하고 있다. 그다음에 2천억 정도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펀드 이번 주부터 아마 투입한다. 이런 얘기 나왔고 삼성전자가 10조 원 자사주 매입 발표가 나왔죠. 오늘 지수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저는 주문을 하나도 안 넣습니다. 일단 좀 지켜보고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되면은 좀 낙폭과대 주식들 이런 쪽에서 좀 관심을 갖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제 현재 포트엔 참 저거하고 자동차 쪽이 좀 들어있기는 해요. 참 자동차 쪽이 들어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여기 방송 찍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은 뭐를 할까를 좀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땐 적극적으로 달라붙고 싶지는 않고요. 달라붙는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달라붙는 거는 좀 장투하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좀 짧게 가는 패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지금 투자하신다 그러면 저는 차라리 조정을 만약에 받는다 그럼 조선주 쪽은 조정받으면 사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조정받으면 좀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여전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나 방사는 조금 기간 조정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쪽이고 2차 전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이 좀 잡힐 때까지 좀 기다리시라. 그래서 지금은 현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3천만 원으로 투자한다 그러시면 조선 그다음에 자동차 쪽을 좀 빠지면 사시되 밸류업하고 연동을 좀 시켜보시면 자동차 쪽에서 우선주가 있거든요. 수익률이 아마 지금 오늘 주가 오른 거 감안해서 봐도 7%대 중반 정도 나올 거예요. 배당 수익률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빠지면 담아보시는 전략. 저는 지금은 공격적으로는 드라이브 걸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의 변화에 따라 투자의 전략 또한 바뀌어야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는 투자의 방향성을 잡기 어려워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주식은 이게 변덕장이에요. 사실은 주식은 성경이나 무슨 이렇게 딱 정해져 가지고 그 원리 원칙 이게 아니고 주식 자체가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질 거라고 솔직히 저도 예상을 못했고요. 삼성전자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뭐 물론 회사에서 컨퍼런스 콜을 한 내용을 믿었던 거지만 뭐 HBM 같은 경우도 3분기부터 납품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고 하면 하반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급락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하이닉스도 심지어 HBM 쪽에서 글로벌 1위인데다가 이익이 저렇게 나는데 보시면 계속 빠져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변덕장이기 때문에 이게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되고 체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산업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누구 말을 듣고 판단하셔서는 안 돼요.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주식을 얘기하면 자기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보유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없으면 시큰둥하고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애정을 갖게 되니까 조금이라도 좋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본인이 공부하시는 패턴. 그리고 한 가지 좀 권하고 싶은 거는 유튜브 찍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게 디테일하게 드리는 것보단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방향을 좋게 보면 좋은 쪽으로 나쁘게 보면 나쁜 쪽으로 많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 말고 그 주식 투자 관련해 가지고 기본 책들 있어요. 기본 서적들. 그런 것들을 조금 공부해 보시면서 이게 주식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자를 하실 때 보면은 이제 특정 섹터로 올인을 하거나 또는 뭐 한 종목으로 심지어 그냥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0년 있으면서 그렇게 했던 경험이 몇 번 안 돼요. 그때는 어떤 시기였냐면 어떤 쇼크가 있거나 팬데믹이 있을 때 다 같이 박살이 났을 때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빠질 때마다 업종별로 공부하고 종목들 다 체크해가지고 어느 쪽이 제일 빨리 돌아설 것인지를 찾아가지고 바꿀 때는 제가 올인을 했었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저는 올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포트 분산 전략을 하게 되는 게 좋은 게 제가 최근에도 현금이 비중이 계속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운도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장이 조금 불안정해 보였었던 게 8월부터였는데 그때부터 또 갑자기 급등들을 했었어요. 바이오 급등했잖아요. 방산주 또 급등해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갑자기 확 부러질 때 어떤 변화가 확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좀
포트를 갖다가 좀 정리를 계속 해나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 종목이나 한 섹터를 갖고 있으면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빠질 때 같이 빠지잖아요. 오를 때는 되게 좋은데 빠질 때는 리스크 관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뭘 쳐야 될지 모른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전략을 가져가시고 굉장히 극단의 상황에 갔을 때 지금도 많이 빠졌잖아. 그런데요. 많이 빠졌잖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불과 4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하고 비교해 보면 여전히 엄청 높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많이 빠졌다는 거는 거의 패닉 상태까지 가가지고 작살이 나는. 근데 그게 또 옵니다. 안 와야 되는데 와요. 자본시장의 어떤 모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꼭 한 번씩 돌아서 와요. 이렇게 박살이 났었던 게 주기적으로 꼭 오더라고요. IMF 때는 동아시아의 특수 상황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타겟이 됐던 거고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화를 자초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고. 금융위기 때는 미국이 사고 쳐가지고 박살났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브렉시트나 이런 것들은 또 영국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그래가지고 또 충격받았었고. 코로나 팬데믹은 그거 우리가 예상 못했잖아요. 갑자기 돌발적으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이런 질병, 전염병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창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시점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평상시 때 그렇게 하시게 되면 올라갈 때는 그게 다 내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걸 고점에서 정리하시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30만 원 가면 50만 원 갈 거라고 그러고요. 50만 원 가면 100만 원 갈 거라고도 얘기하기 때문에 못 쳐내요. 더 욕심을 내게 되거든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시면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올인하는 전략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조금 이런 얘기 계속 반복하면은 조금 짜증스러울 수도 있긴 한데 주식시장에서 최소한 15년, 20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번 같은 하락장, 부지기수를 경험하신 분들이 태반입니다. 이거는 사실 폭락장은 아니에요. 그 2008년부터 지금까지 20년이 안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폭락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이 눈에 딱 보였던 것만 해도 한 3번 정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빠졌던 건 부지기수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경험을 하면서 살아남았던 분들이 결국은 다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가치를 갖다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요. 조급해 하실 필요도 없고 스스로 오히려 이 시점에서 내가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시간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